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BBK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어제 강제 추방됐습니다. BBK 사건은 한국말도 유창하지 못한 한 재미교포 청년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한 업체 사장에게서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받았던 사실부터 사건 전체가 의혹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1위 지지율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죠. 사실 국민 다수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면죄부 수사라는 걸. 그런데도 대통령에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명박에 투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비리가 있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왠지 내 부동산, 내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보수는 능력 있는데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청렴한데 분열로 망한다는 오랜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정의 힘으로 그 덕에 발휘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요?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 이번 대선에선 저 오래된 프레임이 산산조각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더하기 빼기 하시고. 네네. 오늘 발음은 생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면은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에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대부분.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잡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서 해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팬클럽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 언론에 보도돼 왔던 그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애국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자신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예. 거기 이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력적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네.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때린 자기들끼리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범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뭐 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검찰을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네,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서두를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족발뼈거든요. 네, 18cm나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 해수부가 파악하기론 그런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이거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네.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해수부가 그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가족들과, 예. 어제 팽목항 찾았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분 만에 가족들이 오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합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예. 가족들은 합의문에다가 미수습자 수색 방식을 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조사위 쪽에서는 합의는 권한받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밝혀서요. 아니 저는 가족들은 이해가 가요. 가족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태 이 3년간이나 이렇게 질질 끌어왔고 지금 뭐 뼈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유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유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벌써. 계속해서 드러나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미수습자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방식도 합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해수부가 조사위 측에다가 이 수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위는 또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맞아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건 정부가 권한을 그 선체조사위 쪽에 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수부가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명 내세우고 해수부는 뒤로 빠진 거거든요. 예. 선체조사위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들도 요구할 만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뒤에 숨어버린 거죠. 현재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정부가 잃은 신뢰이고요. 이게. 자, 세월호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미수습자 수색 관련해서요. 새로운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고 어제 JTBC가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뻘과 3km 이동 경로입니다. 동물뼈는 뻘과 뒷숲 근처에 발견됐거든요. 네. 미수습자 유해는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뻘을 막 퍼가지고 포대에 담잖아요, 그냥. 네,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포대에 담기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배가 나왔고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3, 4일 더 걸려서 무쇠 도착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게 당장 빨리 되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서두르는 거예요. 정부가 선체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 관련해서 뭐 5일에서 10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잡았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길게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짧게 잡아서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이제 대선 전국이라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신경 못 쓰는 이 기간 내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급합니다. 정부가 정반대로.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죠. 계속. 예. 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가능한 빨리 찾아서 미수습 유해들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족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족이 괜찮대잖아요. 잘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해달라고. 자, 다음은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최순실 관련 뉴스 말고 대선 경선 관련 뉴스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1위를 차지했는데요. 47.8% 득표했습니다. 이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 지역 지지율. 최근에는 뭐 좀 앞서긴 했지만.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역전을 한다면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해서 사실은 역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예. 네, 결선 투표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낮아졌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PK는 문재인 후보가 뭐 두세 배 강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수도권에서 역전을 노린다고 말하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해요 또. 현실적으로는 2위 싸움이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누가 2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2위를 하겠다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전략이었으면 이제는 그 전략대로 가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전략으로 어떻게 2위를 하느냐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이 두 후보들의 중장기 정치적 생명이 걸렸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당의 경선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손학규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해서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했답니까? 여론조사 비용 5천여만 원을 절약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제안을 일축해서요.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4월 5일이라고 후보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4월 5일이 원래 결정됐었는데요. 세월호 인양 소식과 함께 4월 4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5천만 원 절약하고 싶겠죠. 지금 1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후보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경선 중에 룰을 변경하자고 요구한 거니까,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선관위 측에서, 국민의당.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할 때마다 5천만 원이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진태 의원의 공방이 극에 달했습니다. TV토론 나와서요. 두 후보가 서로가 재판 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당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 걱정하지 마시고 김진태 의원님 선거법 재판이나 고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 2명이 둘 다 기소된 상태인 거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너 재판이나 걱정해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네, 우리 당이 큰일 난다. 혹시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요. 말은 각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 장면을 보긴 봤어요. 예. 뉴스공장에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작되는 내부자 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두 분을 모시고 싶어요. 빵 터질 것 같은데. 게다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친박계 출당할 수 있다. 이런 홍 지사 이야기가 나오자요.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던 애들 구박해서 내쫓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비유도 한 겁니다. 김진태 후보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비유가 참 약해요. 이 비유가 이제 무릎을 탁치기 정치권에서 무릎을 탁치기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원래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김진태 후보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이 비유는 무슨 뜻인지 알지만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썩 기분 좋은 어딘가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거든요. 예. 내공을 학원 같은 데를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권 주자로서 첫발 내딛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예방했다고 합니다. 아직 뉴스가 별로 안 나는 거군요. 인연이 특별하죠. 원래 이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시작했거든요. 네, 정계 입문을 했었죠. 자, 그리고 BBK 관련해서 왜냐면 앞으로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엔 다시 부상할 게 틀림에 없어 보이는데 뭐 뉴스 있습니까? 네, 어제 결국 강제 추방 당해서요. LA로 나갔습니다. 김경준 씨는 LA에서 또다시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가능성 있냐 물어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고려해보겠다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자주 나올 것 같은데 키워드 몇 가지만 이제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BBK 사건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0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불거진 건 2007년, 17년 전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BBK에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바뀌는데 그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수백억의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300억을 들고 튀었다. 요약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근데 이 BBK 종잣돈이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190억이 이 190억은 도곡동 땅을 팔아서 다스에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옵셔널 벤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내죠. 네, 관광업계의 사드 보복 피해 규모가요 메르스만큼 심각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저희 경제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에선 저 오래된 프레임이 산산조각나는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영장실질심사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후네요. 10시 반에 예, 3시간 반 후요. 그렇군요. 3시간. 더하기 빼기가 하시면 네네. 오늘 발음은 생보다 잘 안 된다 싶었으나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네네. 이 관련 뉴스가 이제 많죠 아주. 예.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열립니다. 포토라인 마련돼 있는데요. 법원에요. 메시지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취재진 포토라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혜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하에서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 출입문, 그 바로 앞에 포토라인을 보통 치거든요. 주요, 피의자들이 올 때. 저도 이 포토라인을 많이 썼습니다만. 거기에 쓰게 되면 마이크를 반드시 들이대죠. 대부분. 근데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잡범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싫더라도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그냥 뭐 대통령 특권 누리라고 대통령 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무 말도. 예, 지난번에도 아주 짧게 8초 하고 갔습니다. 국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예. 있었으면 원래 지하로 가게 돼 있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가려고 했겠죠. 말을 하려고.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지지자들에게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예, 대신에 지지자에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27일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김주복 근해동산 회장한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박사모 말고 또 다른 이제 팬클럽이잖아요. 근해동산. 네, 2008년에 만들었더라고요. 뭐랄까 그 팬클럽 명이 왠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해동산. 팬클럽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좀 웃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보냈다 따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도 박사모에 100만 통의 러브레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자신의 팬클럽과만 소통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끼리도요,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단체를 알리려고 덤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엄마 부대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 부대 회원들이요, 우리가 좌파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동 언론에 보도돼 왔던 그 돈을 받고 돈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니까 변호인단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세월호 관련 뉴스 뭐 없습니까? 네, 오늘 원래대로라면요, 세월호가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계획이요, 불투명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현장의 파도가 계속 높아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동물뼈 소동에 이어서요, 현지 날씨까지 나빠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서둘을 이제 배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는 이 동물뼈 결국 이제 돼지뼈, 이거 족발뼈거든요. 네, 18cm나 되기 때문에. 네, 족발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왜 족발뼈가 나왔는지. 이건 굉장히 의외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족발을 시켜 먹고 버린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작업화가 같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동물 돼지를 싣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 해수부가 파악하기론 그런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워낙 파악하지 못한 정황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동물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게 족발하고 뼈하고 사람 뼈하고는 보자마자 다르거든요. 이거 대단한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현장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방증이죠. 그냥 작업자들만 있었고 참 어설픈 대응이에요. 지금 해수부가 그 선체조사위원회도 지금 합의가 안 온댔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국으로. 자신들은 순수하고 그쪽은 자신들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죠.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나온 사람들인데 구분하고 싶은 거죠. 덤태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부대를 지목한 거죠.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이분들은 계속 자택 앞에 있을까요? 뭐 구치소 앞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네, 자택 앞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네, 거기가 거기 이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해지겠네요. 그 앞에 주민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안전상의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력적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기자들을 때린다거나 실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때린 사람들 싸운다든가 소리도 소음이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손범규 변호사가요. 어제 검찰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주 22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던 때만 하더라도요. 검찰 가족에게 경의 표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손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를 뇌물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변호인단이 일관된 전략이 뭔지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메시지는 일관돼야 되고 전략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뭐 그때 바뀌니까.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검찰을 향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바뀌었죠.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에요. 변호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BBK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어제 강제 추방됐습니다. BBK 사건은 한국말도 유창하지 못한 한 재미교표 청년이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한 업체 사장에게서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받았던 사실부터 사건 전체가 의혹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은 1위 지지율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죠. 사실 국민 다수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가 면죄부 수사라는 걸. 그런데도 대통령에 뽑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명박에 투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비리가 있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왠지 내 부동산, 내 자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자신의 욕망에 투표한 것이다. 보수는 능력 있는데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청렴한데 분열로 망한다는 오랜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정의 힘으로 그 덕에 발휘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요?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인 겁니다.